여러분, 삼성전자를 단순히 주가가 많이 올랐냐, 덜 올랐냐 이렇게만 보면 안 됩니다. 지금 삼성전자에서 진짜 봐야 할 건 AI 데이터 센터 투자입니다. 빅테크가 서버를 더 깔고 GPU를 더 사고 데이터 센터를 더 짓고 전력 인프라까지 확장하는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면 결국 돈은 반도체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반도체 안에서도 HBM, 서버 D램, SSD, 낸드, 패키징, 전력 인프라까지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를 그냥 메모리 업황 좋아지면 오르는 회사 정도로만 보면 이 큰 흐름이 잘 안 보입니다. 지금 시장은 단순한 반도체 사이클을 보는 게 아니라 AI 인프라 슈퍼 사이클이 진짜로 길어질 수 있는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삼성전자가 다시 들어올 수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요즘 삼성전자 보면서 답답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이미 많이 오른 거 아닌가? HBM에서는 SK하이닉스가 더 강한 거 아닌가? 삼성전자는 아직 엔비디아 공급망에서 확실한 증명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삼성전자는 기대만으로 계속 갈 수 있는 회사가 아닙니다. 크기가 크고 외국인 수급 영향도 크고 코스피 전체와 연결돼 있고 실적 확인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크게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앞으로 다시 평가받을 수 있느냐는 삼성전자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정말 계속 이어지는지, 빅테크가 서버와 GPU에 계속 돈을 쓰는지, 메모리 가격과 공급 구조가 삼성전자에 유리하게 바뀌는지, 그리고 그 흐름이 HBM과 서버 D램, SSD까지 이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는 그냥 뉴스 한 줄이 아닙니다. 빅테크가 AI에 돈을 쓴다는 건 서버를 산다는 뜻이고 GPU를 산다는 뜻이고 그 GPU 옆에 HBM이 붙는다는 뜻이고 서버 안에 D램과 SSD가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커지면 전력도 필요하고 냉각도 필요하고 변압기와 전선, 전력 장비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AI 투자는 엔비디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엔비디아에서 시작된 돈이 HBM으로 가고 서버 메모리로 가고 저장 장치로 가고 반도체 장비로 가고 전력 인프라로 번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삼성전자가 중요한 이유가 나옵니다. 삼성전자는 HBM만 보는 회사가 아닙니다. D램, 낸드, 서버용 SSD, HBM, 모바일 D램, 패키징, 파운드리까지 같이 봐야 하는 회사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커질수록 삼성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하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하나의 큰 공장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엔비디아 GPU는 그 공장의 가장 비싼 핵심 기계입니다. 이 기계가 일을 엄청 빠르게 합니다. 그런데 기계만 있다고 공장이 돌아가나요? 재료를 빠르게 넣어줘야 하고 완성된 데이터를 저장해야 하고 전기가 안정적으로 들어와야 하고 열도 식혀야 하고 기계들이 서로 잘 연결돼야 합니다. GPU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GPU가 일을 하려면 HBM이 필요하고 서버 전체가 돌아가려면 D램이 필요하고 데이터를 저장하려면 SSD가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가 커지려면 전력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이게 삼성전자를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삼성전자는 AI 데이터 센터 안에서 메모리와 저장 장치 쪽에 넓게 걸쳐 있는 회사입니다. HBM만 놓고 보면 답답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AI 데이터 센터 전체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은 삼성전자를 조금 좁게 봤습니다. HBM에서 SK하이닉스가 앞서갔다. 엔비디아 공급망에서 삼성전자는 아직 확인이 필요하다. 수율이 중요하다. 고객사 테스트가 중요하다. 이 말들 다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삼성전자를 HBM 하나로만 평가하면 삼성전자의 넓은 포트폴리오를 놓칠 수 있습니다. AI 서버에는 HBM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HBM은 GPU 옆에서 초고속으로 데이터를 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서버 D램은 시스템 전체의 작업 공간을 맡습니다. SSD는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하고 불러오는 역할을 합니다. 낸드는 AI 데이터 센터의 저장 수요와 연결됩니다. 그리고 차세대 메모리와 패키징, 파운드리까지 붙으면 삼성전자는 단순 메모리 회사가 아니라
AI 서버 인프라의 핵심 공급망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HBM 이야기를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AI 서버 안에서 HBM은 정말 중요합니다. 엔비디아 GPU가 AI 서버의 두뇌라면 HBM은 그 두뇌가 계속 일할 수 있게 데이터를 밀어주는 혈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두뇌가 아무리 좋아도 혈액이 제대로 돌지 않으면 몸이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AI 서버도 비슷합니다. GPU가 아무리 비싸고 강력해도 데이터가 제때 들어오지 않으면 병목이 생깁니다. 그래서 HBM은 AI 서버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 부품이 된 겁니다. 삼성전자가 HBM에서 다시 신뢰를 얻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HBM4이든 HBM5든 중요한 건 단순 발표가 아닙니다. 고객사 테스트, 양산 일정, 수율, 공급 물량, 마진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AI 데이터 센터 돈이 메모리로 몰린다는 건 HBM 하나만 뜬다는 뜻이 아닙니다. AI 서버가 늘어나면 고성능 메모리도 필요하지만 일반 서버 D램 수요도 같이 커질 수 있습니다. 추론용 서버가 늘어나면 계속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고 모델을 돌려야 하고 사용자 요청을 빠르게 처리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서버 메모리 수요가 늘어납니다. 또 데이터가 많아지면 저장 장치도 필요합니다. AI가 학습하고 추론하고 데이터를 쌓고 다시 불러오는 과정이 반복되면 SSD와 낸드 수요도 같이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이 영역에서 모두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인프라 투자가 커질수록 삼성전자를 HBM만이 아니라 서버 D램과 SSD, 낸드까지 같이 묶어봐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빅테크가 왜 이렇게 돈을 쓰느냐? AI 모델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검색, 광고, 클라우드 중심으로 데이터 센터를 봤다면 이제는 생성형 AI, AI 에이전트, 추론 서비스, 기업용 AI, 자율주행, 로봇, 데이터 분석까지 연결됩니다. AI 서비스가 많아질수록 사용자는 더 빠른 응답을 원하고 기업은 더 많은 연산을 필요로 하고 클라우드 기업은 더 많은 서버를 깔아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AI가 유행이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AI를 서비스로 팔려면 뒤에서 엄청난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그 인프라가 바로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는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GPU, HBM, CPU, 서버 D램, SSD, 네트워크 반도체, 전력 반도체까지 들어갑니다. 이 흐름이 이어지면 삼성전자에게도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좋은 면만 보면 안 됩니다. 빅테크가 AI 인프라에 돈을 엄청 쓰고 있다는 건 삼성전자와 반도체 업계에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담도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투자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서버를 사고, 토지를 확보하고, 전력을 끌어오고, 냉각 설비를 만들고,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투자한 돈이 바로 수익으로 돌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AI 서비스가 실제 매출로 이어지고 기업 고객이 돈을 내고 쓰고 클라우드 사용량이 늘어나야 투자가 정당화됩니다. 그래서 빅테크 AI 투자를 볼 때는 무조건 좋다로만 보면 안 됩니다. 투자 규모가 커지는 건 기회지만 그 투자에 대한 수익화가 늦어지면 시장에서는 부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삼성전자 투자에서도 중요합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빅테크가 계속 돈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그 돈이 AI 서버로 가고 AI 서버가 HBM과 서버 D램, SSD를 필요로 하면 삼성전자에게 기회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흐름이 실제 돈이 되려면 삼성전자가 고객사가 원하는 제품을 제때 공급해야 합니다. HBM은 수율을 잡아야 하고 서버 D램은 가격과 물량이 좋아져야 하고 SSD와 낸드는 수요 회복과 가격 개선이 필요합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커진다고 해서 모든 메모리 회사가 똑같이 돈을 버는 건 아닙니다. 누가 고객사 요구를 맞추느냐, 누가 안정적으로 공급하느냐, 누가 수율을 잡느냐, 누가 마진을 지키느냐가 중요합니다. 삼성전자는 이걸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아직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다시 증명해야 하는 구간에 들어왔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수율 이야기도 여기서 다시 연결됩니다. 수율은 기술 이야기가 아니라 돈 이야기입니다. 제품을 100개 만들었는데 정상 제품이 70개 나오느냐, 90개 나오느냐에 따라 회사가 벌 수 있는 돈이 달라집니다. 같은 장비, 같은 인력, 같은 시간, 같은 공장을 쓰는데 팔 수 있는 정상 제품이 많아지면 이익률이 좋아집니다. HBM 같은 고부가 메모리는 특히 그렇습니다. 가격은 높지만 만들기 어렵습니다.
여러 층을 쌓아야 하고 정교하게 연결해야 하고 발열도 잡아야 하고 고객사 스펙도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HBM에서 수율이 잡힌다는 건 기술이 좋아졌다는 말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AI 데이터 센터 돈을 실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수율이 잡혀야 마진이 좋아지고, 마진이 좋아져야 실적이 바뀌고, 실적이 바뀌어야 주가 평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걸 공장으로 비유해 볼게요. 공장에 주문이 밀려 들어옵니다. 손님은 많습니다. 주문도 큽니다. 그런데 공장에서 분량이 많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매출 기회는 있는데 실제로 팔 수 있는 제품이 줄어듭니다. 재료비는 들어갔고, 전기료도 썼고, 인건비도 나갔는데 정상 제품이 적게 나오면 남는 돈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수율이 올라가면 같은 비용으로 더 많이 팔 수 있습니다. 이게 반도체에서 엄청 중요합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커진다는 건 주문이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주문이 많아져도 삼성전자가 안정적으로 만들고 고객사 기준을 맞추고 수익성 있게 공급해야 진짜 돈이 됩니다. 그래서 AI 인프라 투자 1조 달러 시대를 이야기할 때도 결국 수율과 마진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여기서 봐야 할 건 AI 투자가 크다는 말 자체가 아닙니다. 그 돈이 삼성전자 제품으로 얼마나 연결되느냐입니다. 첫째, HBM입니다. AI 서버의 핵심 병목을 풀어주는 메모리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HBM4E와 HBM5에서 고객사 신뢰를 회복하는지 봐야 합니다. 둘째, 서버 디램입니다. AI 서버와 클라우드 인프라가 커지면 일반 서버 메모리 수요도 같이 봐야 합니다. 셋째, SSD와 낸드입니다. AI 데이터가 늘어나고 추론과 저장 수요가 커질수록 고성능 저장 장치 수요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넷째, 패키징과 파운드리입니다. AI 반도체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HBM과 GPU가 가까이 붙어야 하고 베이스 다이와 인터포저, 패키징 기술이 중요해집니다. 삼성전자가 이 영역에서 얼마나 경쟁력을 보여주는지도 봐야 합니다. 외국인 수급도 이 큰 흐름 안에서 봐야 합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그냥 한국 대표주라서 사는 게 아닙니다. 엔비디아 흐름을 보고 AI 서버 투자 사이클을 보고 미국 금리와 달러를 보고 원화 환율을 보고 한국 반도체 ETF와 코스피 대형주 비중까지 같이 봅니다. 빅테크가 AI 인프라에 돈을 계속 쓰고 그 돈이 메모리와 저장 장치 수요로 이어진다면 외국인 입장에서도 삼성전자를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HBM에서 다시 기회를 잡을 수 있나? 서버 디램과 SSD까지 같이 좋아질 수 있나? AI 메모리 사이클이 더 길어질 수 있나? 한국 반도체를 다시 비중 있게 담을 만한가? 이런 질문이 수급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루 외국인이 샀다, 팔았다만 보면 부족합니다. 며칠 이어지는지, 위에서 받아주는지, 기관과 같이 들어오는지, 반도체 전체로 돈이 번지는지 봐야 합니다. 금리와 환율도 같이 봐야 합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는 자본 집약적인 투자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금리가 높으면 빅테크의 투자 부담도 커지고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의 수익성도 더 꼼꼼하게 따지게 됩니다. 달러가 강하고 원화가 약하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 매수에 신중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리 부담이 줄어들고 달러 강세가 완화되고 AI 투자 사이클이 계속 이어진다면 한국 반도체 대형주에는 더 좋은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볼 때 HBM 뉴스만 보는 게 아니라 미국 금리, 달러, 원화 환율, 엔비디아 흐름, 빅테크 설비 투자까지 같이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큰 종목입니다. 큰 돈이 움직여야 주가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큰 돈은 이런 변수들을 같이 계산합니다. 코스피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수 숫자만 보면 안 됩니다. 지수는 결과이고 중요한 건 돈의 이동 경로입니다. 삼성전자가 움직이고 SK 하이닉스가 움직이고 반도체 장비와 후공정, 패키징으로 돈이 번지고 전력 인프라와 냉각까지 움직인다면 그때는 시장 전체의 힘이 넓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삼성전자만 잠깐 움직이고 다른 섹터로 돈이 전혀 번지지 않으면 시장 전체가 강하게 살아났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라는 큰 흐름은 삼성전자 한 종목에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HBM, 서버 디램,
DRAM, SSD, 장비,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 냉각, 전선, 변압기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뉴스를 볼 때도 그 돈이 어디까지 번지는지 같이 봐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HBM에서 늦었다는 평가가 있었고 SK하이닉스가 먼저 강하게 치고 나간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AI 데이터 센터 투자 사이클이 계속 커진다면 삼성전자가 다시 가져갈 수 있는 기회도 커질 수 있습니다. HBM에서 다시 신뢰를 얻고 서버 D램과 SSD 수요가 같이 살아나고 낸드 가격이 개선되고 패키징과 파운드리까지 연결된다면 삼성전자는 단순 메모리 업황 회복주가 아니라 AI 인프라 수혜주로 다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그냥 기대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숫자로 보여줘야 합니다. 고객사 테스트, 양산, 수율, 공급 물량, 마진, 실적 추정치 변화, 이 순서가 이어져야 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대응 기준도 분명해야 합니다. AI 인프라 투자 규모가 커진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면 안 됩니다. 좋은 산업과 좋은 매수 자리는 다릅니다. 좋은 회사와 좋은 진입 자리도 다릅니다. 삼성전자가 좋게 보이더라도 그 가격 위에서 누가 사는지 봐야 합니다. 거래량이 붙는지, 외국인 수급이 이어지는지, 기관이 같이 들어오는지, 반도체 전체로 돈이 번지는지, 환율과 금리가 방해하지 않는지 봐야 합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 뉴스가 나왔을 때 삼성전자만 반짝 오르고 끝나는지, 아니면 SK하이닉스, 장비주, 후공정, 전력 인프라까지 같이 움직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돈이 퍼지면 흐름이 강해지는 거고 돈이 한 곳에서만 멈추면 아직 조심해야 합니다. 삼성전자를 보는 기준도 조금 바뀌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D램 가격만 봐도 어느 정도 방향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D램 가격이 좋아지면 삼성전자 실적도 좋아지고 반도체 사이클도 돌아오고 주가도 반응하는 구조였죠. 지금은 더 복잡합니다. D램 가격도 봐야 하지만 HBM 공급도 봐야 하고 서버 D램 수요도 봐야 하고 SSD와 낸드 회복도 봐야 하고 AI 데이터 센터 투자도 봐야 합니다. 엔비디아가 잘 가는지도 봐야 하고 빅테크가 자본 지출을 줄이지 않는지도 봐야 하고 금리와 환율도 봐야 합니다. 복잡해졌지만 그만큼 기회도 넓어졌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복잡한 구조 속에서 여러 제품군으로 동시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면 시장 평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간에 잠깐 말씀드리면요. 이런 흐름을 혼자서 계속 따라가기 어려운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파란색 링크를 먼저 열어두셔도 좋습니다. 오늘처럼 AI 인프라 투자, HBM, 서버 D램, SSD, 전력 인프라, 외국인 수급까지 연결되는 흐름은 뉴스 하나만 보고 따라가면 금방 복잡해집니다. 중요한 건 삼성전자 뉴스가 나왔을 때 그 돈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번지는지 보는 겁니다. 뒤쪽에서 삼성전자 이후 돈의 길목을 정리한 자료도 같이 안내 드릴게요. 오늘 흐름 자체가 바로 돈의 이동 경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도 같이 보시면 이해가 훨씬 쉬울 겁니다. 다시 삼성전자 이야기로 돌아오면요. AI 인프라 투자 1조 달러 시대라는 말이 중요한 이유는 규모 때문만이 아닙니다.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가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GPU로 갑니다. 엔비디아가 가장 먼저 주목받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은 HBM입니다. GPU가 일을 하려면 초고속 메모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서버 D램과 SSD입니다. 서버가 많아지고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메모리와 저장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은 장비와 후공정, 패키징입니다. 더 어렵고 복잡한 반도체를 만들려면 장비와 패키징 기술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력 인프라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커질수록 전기와 냉각이 없으면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돈의 이동 경로를 보면 삼성전자가 왜 아직 끝난 게 아닌지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증명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HBM에서는 고객사 신뢰를 더 쌓아야 합니다. 수율도 보여줘야 합니다. HBM4E와 HBM5에서 기술과 양산을 동시에 보여줘야 합니다. 서버 D램에서는 AI 서버 수요가 실제 가격과 물량으로 이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합니다. SSD와 낸드에서는 데이터 센터 저장 수요가 회복으로 이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파운드리와 패키징에서는 AI 반도체 구조가 더 복잡해질수록 삼성전자의 통합 역량이 인정받는지 봐야 합니다. 이 모든 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동시에 맞아 들어가면 삼성전자를 보는 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단순히 늦었다, 이렇게 끝낼 회사가 아닙니다. AI 인프라 투자가 커질수록 다시 봐야 할 카드가 많은 회사입니다. 반대로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AI 투자가 너무 빠르게 커지면 시장에서는 버블 걱정도 나옵니다. 빅테크가 너무 많은 돈을 쓰는 것 아니냐, 이 투자가 실제 수익으로 돌아오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아니냐, 전력과 인허가, 데이터 센터 지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커지면 AI 관련주는 한 번씩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좋은 이야기만 보면 안 됩니다. 투자 규모가 커지는 건 기회이고 수익화 지연과 금리 부담은 리스크입니다. 그 사이에서 삼성전자가 실제 매출과 이익을 얼마나 가져오는지 봐야 합니다. 결국 시장은 기대를 먼저 반영하지만 오래가는 주가는 숫자로 확인돼야 합니다. 여기서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가져가야 할 관점은 이겁니다. 삼성전자를 단기 가격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AI 데이터 센터 투자라는 큰 흐름이 삼성전자 실적 구조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봐야 합니다. HBM이 숫자로 바뀌는지, 서버 D램 가격이 받쳐주는지, SSD와 낸드가 회복되는지, 외국인 수급이 이어지는지, 반도체 밸류체인으로 돈이 번지는지 봐야 합니다. 하루 주가가 흔들리는 건 당연합니다. 큰 종목일수록 흔들림은 있습니다. 하지만 AI 인프라 투자가 계속 커지고 그 안에서 메모리와 저장 장치의 중요성이 커진다면 삼성전자는 다시 평가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걸 너무 늦었다고만 보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부터는 AI 데이터 센터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봐야 하는 구간입니다. 오늘 흐름을 자연스럽게 묶어보면 이렇습니다. 삼성전자를 단순히 주가가 많이 올랐냐, 덜 올랐냐로 보면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AI 데이터 센터 투자입니다. 빅테크가 서버를 더 깔고 GPU를 더 사고 데이터 센터를 더 지으면 결국 HBM, 서버 D램, SSD, 전력 인프라까지 돈이 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흐름 안에서 HBM 하나만 보는 회사가 아니라 D램, 낸드, SSD, 서버 메모리, 패키징까지 같이 봐야 하는 회사입니다. 물론 증명해야 할 숙제도 있습니다. 고객사 테스트, 양산, 수율, 마진, 실적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AI 인프라 투자라는 큰 흐름이 이어진다면 삼성전자에게 다시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기회가 실제 숫자로 바뀌는지 보는 겁니다.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뉴스를 볼 때는 삼성전자 한 종목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돈이 어디로 번지는지 같이 봐야 한다고요. AI 인프라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빅테크가 AI 데이터 센터에 돈을 쓰면 그 돈은 GPU에서 시작해 HBM, 서버 D램, SSD, 반도체 장비,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함께 정리한 자료가 삼성전자 이후 돈의 길목을 확인하는 자료예요.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파란색 링크로 들어가시면 자료 신청하실 수 있게 준비해두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정리한 자료 제목은 바로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잇는 법입니다. 이 자료는 삼성전자 이후 시장의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이북 형태로 차근차근 학습할 수 있게 정리한 자료예요. 코스피 시대 흐름 정리 자료부터 AI 주식 보조 지표 템플릿, 시장 모니터링 대시보드, AI 종목 스크리닝 리스트, 투자 체크리스트와 원칙 카드, 섹터 테마 분석 자료, 실전 매매 기록 템플릿까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명 관찰 종목 41개는 삼성전자 이후에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후보들을 정리해 둔 겁니다. 삼성전자 뉴스가 나왔다고 삼성전자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돈이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형주로 이어지는지, 한미반도체나 HPSP 같은 장비주로 번지는지, 리노공업,
ISC 같은 후공정 쪽으로 움직이는지, HD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 같은 전력 인프라까지 확산되는지를 같이 보는 거예요. 이걸 미리 정리해두지 않으면 뉴스가 나온 다음에 급하게 찾게 되고 그때는 이미 많이 오른 자리에서 따라가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명 관찰 종목 41개는 무조건 이걸 사라는 자료가 아니라 돈이 지나갈 수 있는 길목을 미리 확인하는 용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섹터 7개도 같이 정리해뒀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전력 인프라, 반도체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증권 금융, 자동차, 자율주행, 저평가 대형주, 이렇게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흐름별로 나눠서 볼 수 있게 만든 자료예요. 시장이 진짜 강하면 삼성전자만 오르고 끝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시작된 돈이 반도체 장비로 번지고 후공정으로 넘어가고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때문에 전력 인프라로 이어지고 코스피 거래대금이 살아나면 증권주와 금융주까지 같이 반응할 수 있거든요. 반대로 삼성전자만 잠깐 오르고 다른 섹터로 돈이 전혀 번지지 않는다? 그러면 아직 시장 전체가 강하게 살아났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는 종목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돈이 어느 섹터까지 번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지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타점 기준 4개예요. 솔직히 종목을 아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타점이잖아요. 좋은 종목인 건 알겠는데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기다려야 하는지, 이미 늦은 자리인지 이걸 구분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서는 타점을 가격 하나로 박아놓은 게 아니라 돌파, 눌림, 회복, 과열 회피 이렇게 4가지 기준으로 보게 정리해놨어요. 장중에 잠깐 위로 튀었다고 바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종가로 버티는지 봐야 하고요. 강하게 오른 종목을 무조건 추격하는 게 아니라 눌림이 나왔을 때 기준선을 지키는지 봐야 합니다. 밀렸던 종목이 다시 회복할 때도 거래대금이 붙는지,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같이 들어오는지 봐야 하고요. 이미 뉴스가 너무 퍼지고 장대 양봉이 나오고 거래량만 폭발하고 윗꼬리가 길게 남으면 좋은 종목이어도 당장 따라갈 자리는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매매 전 체크 10가지도 꼭 봐야 합니다. 사실 손실은 종목을 몰라서 나는 경우보다 기준 없이 들어가서 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뉴스 보고 급하게 들어가고 이미 많이 오른 자리에서 따라가고 비중을 한 번에 크게 넣고 손절 기준 없이 버티고 나중에는 내가 왜 샀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에는 매매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10가지를 넣어놨습니다. 내가 뉴스에 끌려 들어가는 건 아닌지, 이미 너무 오른 자리는 아닌지, 거래량이 붙고 있는지,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지, 섹터 전체로 돈이 번지고 있는지, 손절이나 비중 축소 기준이 있는지, 한 번에 비중을 너무 크게 넣는 건 아닌지, 분할 진입 계획이 있는지, 내 투자 기간이 단기인지 중장기인지, 나중에 복귀할 수 있는 매매인지, 이걸 매매 전에 한 번만 체크해도 감정 매매를 많이 줄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사고 싶은 이유가 진짜 돈의 흐름 때문인지 아니면 뉴스 제목 보고 마음이 급해진 건지 한 번 걸러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받으시면 처음부터 41개 종목을 다 보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시장에서 돈이 어디로 가는지 보는 게 먼저예요. 반도체 대형주인지, 장비 소부장인지, 후공정인지, 전력 인프라인지, 증권 금융인지, 자동차나 저평가 대형주 쪽인지 먼저 보는 겁니다. 그 다음 7개 섹터 중에서 지금 간한 섹터를 고르고 그 안에서 실명 관찰 종목 41개 중 몇 개만 압축해서 보면 돼요. 그리고 바로 매수하는 게 아니라 타점 기준 4개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돌파가 진짜인지, 눌림에서 버티는지, 회복이 거래대금과 같이 나오는지, 이미 과열된 자리는 아닌지 보는 거죠. 마지막에는 매매 전 체크 10가지로 한 번 더 걸러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남들이 산다니까 나도 산다가 아니라 돈이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고 조건도 맞고 내 기준에도 맞다. 이렇게 매매가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시장에서 제일 위험한 건 모르는 종목이 아닙니다. 오히려 애매하게 아는 종목을 기준 없이 따라 들어가는 게 더 위험합니다.
됩니다. 삼성전자 뉴스가 나왔을 때도 삼성전자만 볼 게 아니라 그 돈이 어디까지 번지는지 봐야 하고요. AI 인프라 투자 같은 큰 흐름이 나왔을 때도 그게 단순히 삼성전자 한 종목에서 끝나는지 반도체 대형주, 장비,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까지 퍼지는지 같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자료는 실명 관찰 종목 41개로 후보를 넓게 보고 섹터 7개로 돈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 타점 기준 4개로 들어갈 자리를 걸러내고 매매 전 체크 10가지로 감정 매매를 줄이는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목을 찍어주는 자료가 아니라 돈의 길목을 보는 자료예요. 그리고 이 차이를 알아야 뉴스에 흔들리지 않고 시장에서 내 기준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더보기란에 파란색 링크가 여러 개로 나뉘어 있다면 본인이 원하는 자료에 맞는 링크로 들어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시장 전체 흐름을 먼저 배우고 싶다면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 자료를 보시면 되고요. 매매 기준을 잡고 싶다면 투자 체크리스트와 원칙 카드, 실전 매매 기록 템플릿 쪽을 보시면 됩니다. 종목을 혼자 압축하기 어렵다면 AI 종목 스크리닝 리스트와 시장 모니터링 대시보드를 같이 보시면 좋아요. 섹터 흐름을 보고 싶다면 섹터 테마 분석 자료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지금 뭘 사야 하지가 아니라 돈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이동하고 있지를 보는 겁니다. 그 흐름을 이북으로 하나씩 학습하실 수 있게 준비해뒀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더보기란 파란색 링크에서 원하는 자료에 맞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AI 인프라 투자 확대가 삼성전자의 HBM, 서버 디램, SSD, 낸드, 그리고 반도체 밸류체인 확산으로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를 단순히 주가가 많이 올랐냐, 덜 올랐냐로 보면 아쉽습니다. 진짜 봐야 할 건 빅테크가 계속 AI 데이터 센터에 돈을 쓰는지, 그 돈이 메모리와 저장 장치로 이동하는지, 그리고 삼성전자가 그 흐름을 실제 숫자로 가져올 수 있는지입니다. 삼성전자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AI 데이터 센터 돈이 메모리로 몰리는 흐름을 계속 같이 보시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